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이 9,6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김도연 자문역과 함께 2025년 주목할 만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김대준 자문역이 2025년에 주목하고 있는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2025년 정책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자문역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김대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김도현 자문형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12일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천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약 1조 원 규모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그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예산안의 그 정부 원안 통과는 여야 모두가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최근에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시총은 지난 3개월보다 65%가 증가를 한 금액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보다 1.5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2025년은 우주 산업을 무엇보다도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형님, 네. 우주항공도 분야별로 많이 나뉠 것 같아요. 어떻게 분야가 분류되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주 항공 산업은 크게 발사체 그리고 UAM 위성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UAM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무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낮은 고도에서 하늘길을 이용하는 혁신적인 교통체계 운용 수단입니다. 자,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중심으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빠른 실용화를 위해서 인천을 중심으로 실증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분야는 자연재해 모니터링과 같이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고 AI 기술과 같이 결합이 돼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데이터 활용 서비스와 군사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주 발사체는 국내는 누리호와 같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앞서 김도현 자문역이 말한 것처럼 스페이스X는 재사용 발사체를 최초로 개발하고 상업적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UAM 위성 발사체 부분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2025년 어떤 쪽으로 더 집중하고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체인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의 제조, 그리고 발사체 제조, 그리고 인공위성의 발사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위성 서비스, 그 다음에 지상 장비, 지상 시스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이 업스트림의 비중은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스페이스 X니 뭐니 해서 이렇게 그 업스트림의 성장성이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 위성 발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다운스트림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 산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성 발사를 통한 이러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이 업스트림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업스트림 관련주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업스트림 관련주를 보자. 저희가 잠시 후에 마스터픽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김도연 자문역이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는지 잠시 후에 보겠고요. 자, 그러면 김대준 자문역께도 관심주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위성과 UAM 관련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AP 위성입니다. 네. AP 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 기업으로 세계적인 위성통신 기업의 단말기를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위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으며 단말기 수요 증가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위성 사업과 초고속 위성 프로젝트에서도 높은 수주 가능성을 보유하면서 중장기 성장이 전망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위성 광학 장비, 적외선 센서, 고성능 영상 레이더와 같은 위성 탑재재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군 정찰 위성과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AM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해 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P 위성과 한화 시스템, 김대준 자문역의 관심주 확인하셨고요. 자, 예고 드린 대로 이제 마스터픽입니다. 김도연 자문역이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마스터픽 공개합니다. 네, 김도연 자문역님, 어떤 기업을 준비하셨는지 이제 힌트를 좀 풀어주세요. 네, 오늘 소개드릴 마스터픽은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입니다. 초고해상도 중형위성부터 고해상도 소형위성까지 이 다양한 관측 위성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성 제조에서 이 3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위성 본체, 그리고 전자광학 탑재체, 그리고 지상국 시스템, 이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두 가지 경쟁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 관측 위성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SAR, 영상 레이더 위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SAR 위성과 EO, 전자광학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EO 위성을 아우르는 이 다수의 관측 위성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내년 2025년 3월 달에 이 자체 개발 위성인 스페이스 IT, 이 스페이스 IT 위성을 발사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위성 발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IT 위성의 장점은 바로 높은 가성비입니다. 현존하는 2호 위성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미국의 민간 위성 촬영 기업인 이 맥사의 위성과 비교를 했을 때 무게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관측 위성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의 빠른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으로는 이 군 정찰 위성의 핵심 공급자라는 점입니다. 이 한국군이 지금 이 다수의 정찰 위성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의 정찰 위성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사의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수주 잔고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 국방부 정찰 위성 제작 연구 개발 과제인 425 사업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425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도발 징후를 탐지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정밀 관측하면서 국방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에 2호 위성 탑재체를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초소형 위성의 수명을 고려를 한다면은 해당 산업은 2에서 3년 주기로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군 정찰 위성 사업의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동사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 이후에는 원래 이 기업의 실적에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 기업인 SIA 그리고 위성 영상 판매 기업인 SIIS 이 두 가지 자회사들의 적자폭 축소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이 마스터픽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의 마스터픽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